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공간 종종의 연기 파트 예술 강사를 맡고 있는 김수형이라고 합니다. 어, 되게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런 상담을 되게 몇 번 해봤었는데요. 저의 답변은 항상 같았어요. 일단 목표와 나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이에 대해서 아는 정보도 없다 하실 때는 두 가지 방향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대별로 다른데 요즘은 초등학생 친구들도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중예고 진학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많죠. 그때는 연극영화과 대학에 진학을 하도록, 혹은 난 이미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편입 혹은 다시 입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에는 조금 내가 다시 무언가 진학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나이가 혹은 상황이 맞지 않다 할 때는 현장으로 바로 뛰어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는 오디션에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연기를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학원, 그룹 레슨, 개인 레슨, 또 혹은 어, 모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음, 이 부분들은 다 개인 성향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금전이든 시간이든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영상에서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고 나의 어, 특성? 이제 사람마다 장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 좀 달라요. 어, 소수의 소수의 숫자 혹은 1대1 레슨을 통해서 조금 나에게 조금 더 집중되고 디테일한 부분을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슨을 택하시고요. 나는 사람들과 조금 같이 했을 때 시너지를 얻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서 그걸 내가 흡수하고 싶다 하실 때는 학원에 갈 수도 있고요. 우선은 내가 부담 없이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연기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보고 싶어 했을 때는 저희 같은 클래스나 모임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다른 분야에서 좀 팁을 드리자면 시간대를 조금 조율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개인 레슨을 추천드려요. 그럴 때는 선생님과 다이렉트로 시간을 조율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혹은 나는 나에 대해 좀 잘 모르고 조금 나를 직접적으로 케어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을 땐 레슨이 조금 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금전적인 부담이 조금 올라가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하고 맞는 성향의 사람들 혹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선생님이 좋고 나쁘다 무언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감히 제가 누군 잘 가르치고 누군 못 가르쳐 이럴 수 있는 저도 그 정도의 이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조건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의 성향 그리고 생각과 부합하는 선생님을 만나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서로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소통이라는 건데 처음에는 내가 연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선생님의 아무리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내가 내
내가 써오던 언어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와 좀 더 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을 만나는 걸 추천드려요. 이걸 아는 방법은 사전에 조금 심도 있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학원이든 개인 레슨이든 그룹 레슨이든 선생님과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바로 수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특히 연기라는 특성상 상대를 알고 서로 소통을 하고 나서 수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한 뒤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좀 작년, 재작년부터 느끼던 부분이에요. 유행을 아시는 분, 좀 트렌드한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이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령대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대중들 혹은 요즘 매체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연기라는 것도 대중들에게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달라지면 사회가 달라지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티칭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내가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오디션에 맞는 준비를 혹은 입시에 맞는 준비를 잘 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번째로 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조금 꼼꼼히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경험이 있는 선생님을 만나셔야 해요. 이거는 교육자로서 이거는 예체능 교육자로서 약간 부담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기적으로 그리고 이 실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적 경험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을 만나본 경험을 이 세 가지를 조금 유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잘 경험한 선생님을 선택하시면 좀 더 내 니즈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연 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공연 쪽으로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해오셨는지를 꼭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학원마다 혹은 강사분들마다 달라요. 저는 저와 함께 배우는 분들과도 달라요. 그리고 선생님 분들마다 다른데, 크게 파트는 나누어져 있어요. 입시 요강에 맞춰서 그에 맞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기를 쌓고, 그리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팁들을 전수를 하죠. 그리고 그걸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조금 집중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오디션을 준비하시는 수강생분들이든 입시를 준비하는 수강생분들이든 약간 내 매력은 뭐지?를 찾는 데 조금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만족도가 더 높고 혹은 차후에 내가 혼자 배우로서 홀로 섰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입시 같은 경우는 학교 요강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오디션은 좀 폭넓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오디션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1차 가서 대사하고 2차 때 또 가서 특기나 대사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초반에는 영상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고 대면을 했을 때는 기본 나에 대한 대화 인터뷰라고 하죠. 인터뷰라던가 혹은 그 외에 나의 연기관, 삶의 관 그리고 다양한 특기 이렇게 조금 폭이 넓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나를 더 잘 표현하는 법을 좀 더
많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경험을 하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카메라에 비친 나의 모습을 자꾸 체크하고, 그리고 혹은 많은 오디션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통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뭔가 틀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입시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선 공연과 매체 공통적으로 내가 준비한 독백을 시연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죠. 근데 그 작품에 맞는 독백을 준비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작품에 뭐 오디션 배역이 뜨잖아요. 그 배역에 맞는 독백을 준비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독백을 준비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서 현장에서 주는 당일 대사, 뭐 입시에선 당일 대사, 제시 대사, 뭐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데 그 대사를 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심도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인터뷰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의 배우로서의 매력도 물론 발산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매력도 잘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요즘은 저는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특기가 있을수록 좋아요. 제2외국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혹은 뭐 보편적인 특기도 괜찮아요. 요즘은 나의 취미를 정말 잘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무기 하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전 과정이 또 있죠. 오디션을 보기 전 과정. 그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프로필을 찍어야 해요. 프로필. 오디션 사이트에 오디션 요강을 보시면 요즘엔 뭐 좀 그 종류가 많아졌는데 오디션이 뜨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프로필 메일로 보내주세요. 혹은 이제 직접 내가 대행사에 프로필을 제출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필을 대신 돌려주는 대행사들이 있어요. 이건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선생님이라던가 혹은 전문적인 이제 프로필 이제 찍어주는 스튜디오에 가면 꼭 저는 상담을 먼저 하라고 해요. 저에게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이미지로 찍으면 좋을까요? 어떤 컨셉이 좋을까요?를 꼭 사전에 상담하고 사진을 날짜를 잡고 찍으셔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즈 처음에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너무 어색했고 어려웠는데 연습 많이 하고 가세요. 돈 아깝지 않도록. 그리고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프로필을 돌리거나 대행사를 찾아가거나 그리고 오디션 매체를 꼼꼼히 보면서 오디션을 이제 봐야죠. 그리고 프로필은 문서형과 이미지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추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는 정말 이거는 교육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좋은 연습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근데 약간 추상적으로 들었던 말 중에 전 살짝 어려웠던 말이, 연기는 똑똑하게 연습해야 돼. 뭐 혹은 되게 센스 있게 연습해야 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연습을 대충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다면 똑똑하게 연습하는 거 좋죠. 10번에 정말 무한의 굴레인 연습을 그냥 똑같은 걸 10번 하는 것보다 올바른 걸 찾아서 한 번 연습하는 게 아주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에 익히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술을 나한테 익히는 거예요. 그만큼 반복은 중요해요. 하지만 똑같이 반복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똑같이 시도하세요. 내 몸에. 그래서 무조건 연습은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야 선생님 앞에서 혹은 오디션 앞에서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연습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걸 많이 해보세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몸이 힘들죠. 내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배우는 몸이 자산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아프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신체적으로 조금 무리한 날이야. 그럴 때는 상상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걸 가장 좋아하는 방법인데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뭔가 지금 단시간에 설명드리기에는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 클래스에서 소개해드리거나 추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직업이든 나이가 되게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특히 연기도 연령대마다 할 수 있는 연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있습니다. 연기를 빠르면 초등학교, 늦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극영화과에 진학해서 오디션을 보고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배우분들이 있어요. 그 배우분들을 따라가려면 늦은 만큼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 치열하다는 게 나의 노력도 있지만 저는 금전적인 것, 시간적인 것도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천부적 재능이 있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배우가 된다는 건, 정말 프로 배우가 된다는 건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객분들 혹은 시청자분들께 날 봐주세요라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투자와 책임은 져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들 포기할 수 있는 거는 포기해야 되는 직업인 거고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만큼 배우가 되고 싶은가에 따라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안 좋으실 때는 취미나 모임으로 시작하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올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연기란 것이, 배우란 것이 얼마만큼 내가 포기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인가를 파악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취미반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을 하시거든요. 진짜 취미예요. 우리 취미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알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건 프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취미로서 즐기고 싶은지 프로로서 나아가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